어휴, 나도 이제 다 됐구늘. 지겨워. 내 몸도 이제 다 됐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2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겨우 잠이 들었나 싶은데 이번에는 새벽 4시입니다. 또 화장실입니다. 다시 누워서 눈을 감지만 이제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침 6시쯤 되면 몸은 피곤한데 잠은 달아나 버리고 하루가 시작되는데 벌써 지쳐있는 느낌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십니다. 60 넘으면 다 그런 거지. 70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밤에 2~3번씩 깨는 이 작은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가 필요로 하는 깊은 잠을 조용히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낮에 자꾸 졸리고 혈압이 오르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아니라 이해하면 조절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넣어 마시는 마그네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60대, 70대 어르신께 꼭 필요한 수면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자꾸 깨는 걸까요? 우리 몸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비뇨기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수면의학 전문가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건 밤에는 화장실 좀 덜 가게 해주는 신호등 같은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신호등이 밤이 되면 자동으로 켜져서 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을 조금만 만들어. 주인이 푹 잘 수 있게 해줘. 그런데 60세로 넘어가면서 이 바소프레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신호등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장은 밤이든 낮이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고 방광은 자꾸 차게 되고 결국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 자체가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방광이 넉넉히 채워져야만 소변이 마려웠는데 이제는 반컵만 차도 비상벨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와 발목 쪽에 조금씩 고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침대에 누우면 이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저녁이 되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파도처럼요. 이 수분이 신장을 지나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고 방광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밤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깊은 잠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얕은 잠만 자다가 자꾸 깨는 거죠. 깊은 잠을 못 자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낮에는 자꾸 졸립니다.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꼭 병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바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면 우리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물을 적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생기고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핵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광 주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방광이 덜 예민해지고 조금 더 넉넉히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우리 뇌가 깊고 끊김없는 잠에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뇌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혈압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를 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한 마그네슘 부족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옛날에 비해 땅이 바뀌었습니다. 농토의 미네랄이 줄어들면서 같은 채소를 먹어도 예전만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특히 견과류나 잎채소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덜 먹게 됩니다.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마그네슘이 더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잠을 깊게 못 자고 자꾸 깹니다. 그리고 방광도 더 예민해져서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원인도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마그네슘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밤에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셨대요. 낮에는 너무 졸려서 손자들 돌보기도 힘들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힘드셨다고 해요. 병원에도 여러 번 가셨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그냥 나이 탓이라는 말씀만 들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녁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1번, 많아야 2번 정도만 깨게 되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훨씬 개운하고 손자들하고 놀아줄 힘도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 서울에 사시는 69세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립선 때문에 자주 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약도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밤에 2-3번은 꼭 깨셨대요. 그래서 물을 거의 안 마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소변도 더 따갑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이분도 저녁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오후 4시 이후로는 조금씩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부터 확실히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잠의 질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며칠,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몸이 적응하고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의 종류입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시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시트르산 마그네슘이 위에 부담이 덜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글리신산이나 시트르산 형태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잠들기 2시간 전쯤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너무 배가 부르지 않은 시간대에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왜 따뜻한 물일까요?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켜서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속이 편안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흡수가 조금 더 잘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돕거든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을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아주 조금, 정말 한 꼬집 정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은 넣지 마세요. 용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라벨에 적힌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개인 맞춤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 드시는 약, 기저질환이 모두 다르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그네슘과 함께하면 더 좋은 잠자리 습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참기름이나 로션을 조금 손에 묻혀서 발바닥을 천천히 주물러 보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고여있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 목욕이나 조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 좋은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이완되고 밤에 다리로 내려간 수분도 조금 더 순환이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왼쪽으로 누우면 방광에 가는 압력이 줄어들고 심장과 신장의 순환도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시면 허리에 부담도 덜하고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입니다. 밤에 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부터 오후 4시 전까지 물을 충분히 나누어 마시세요. 그리고 오후 4시 이후로는 조금씩만,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거죠. 저녁 식사 때도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에게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식입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이런 의식을 반복하면 몸도 그 신호를 알아듣고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덜 깬다.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밤에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조금만 마시는 거죠. 두 번째 오해. 이건 다 전립선 탓이다. 남성분들 중에서는 전립선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립선 문제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방광의 예민함, 마그네슘 부족 같은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합니다. 전립선 약을 드셔도 밤에 자주 깨신다면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수면제만 있으면 된다. 수면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낮에 멍한 느낌이 들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할 때만 쓰시고 가능하면 더 안전한 방법들을 함께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 그냥 나이 탓이지 어쩔 수 없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잠을 다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 방광의 예민함, 마그네슘 부족 같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타서 잠들기 5시간 전쯤 천천히 마시는 것. 낮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조금만 마시는 것. 잠들기 전 발 마사지와 조욕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잠을 다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물 한 잔, 마그네슘 한 스푼, 그런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수면 이야기, 방광 이야기,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편안한 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이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